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로 갑니다. 신유영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워낙 강해서 시황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부터 봅니다. 철강주들인데 중소형주들 철강 섹터 가격도 P, Q 여기저기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상승 움직임이 지속될지 아닐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강세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포스코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하이스틸이라든지 금강, 철강, 부국 철강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약 한 4% 정도 상승하면서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가파른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 철강 공장 파괴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마리우폴이 이제 포위가 되었는데요. 유럽 쪽에 보시면은 여러 철강 공장이 있는데 유럽의 이런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가 아조브스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피해를 최근에 입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내 철강 업체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대한 이런 경제적 자산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당장의 실적 개선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이런 테마성으로 반등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상으로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가 거래량 실리게 되면서 러시아 사건으로 인해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이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취소하는데요. 월봉상에서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갭상승해서 상한가까지 현재는 문을 닫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가 결국엔 중요한데요. 하이스틸만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이 6,000원대였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6,000원대 터치는 일단 우선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너져 내릴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급락으로 방향을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니까 꾸준히 좀 끌고 가기보다는 이 시세에 나오는 것을 봐서 짧게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지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비인플레 관련된 종목군들을 대안으로 삼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런 플랫폼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부분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요. 오늘 게임주들 쪽에서 넷마블이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랜만에 좀 조명을 보겠습니다. 이쪽 섹터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주가 저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섹터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살짝 방어주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좀 자유로운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게임을 하는 것들이 필수제처럼 이제 자리를 잡아서 방어주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시는 게 저도 맞다라 보고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악재에는 조금 좋지 못한 이런 내용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런 본 사업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하반기 작년에 가장 좀 좋았던 이유는 NFT라든지 블록체인 또는 디파이 관련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된 이런 자회사라든지 또는 지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넷마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NFT나 이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플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지속성을 가지기보다는 바닥 다지기 정도에만 활용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간이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1, 2, 3월 내내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나마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활용이 되지 보유하거나 홀딩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도 당장 5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빅스텝으로의 이런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게임 업종은 다시 한 번 더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로 저가 반발 매수세를 바탕으로 반등에 나와줬다라면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다시금 들어가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가 뭐 작은 종목으로는 오토엔이나 뭐 이런 종목도 있었죠. K카, 롯데렌탈, 기존의 사업자들까지 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지금 어떤지 그리고 또 완성차 쪽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이후에 국년 기대감을 좀 많이 모았으나 주가로는 큰 기대를 지금 많이 못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조용한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좀 제한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실적 기여도는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8조 원 수준인데요. 최근 뭐 10년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평균 1% 수준의 성장만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된 이런 사업에서 그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제한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웠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EPS 증가에는 힘을 많이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본연의 사업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고점 대비 20, 30%, 많게는 40%까지 하락한 내용이 있고요. 그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총 상위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신흥국 도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위험자산으로 넘어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와 기아차 충분히 뭐 차량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수급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상승세, 과거의 가격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장 포인트는 2분기를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말이 되면 1분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아마 1분기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고점 터치율 줄고 약세만 뛰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뭐 개별 종목들 또는 펀드, ETF들은 다 좀 약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2분기를 좀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좀 경제 지표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GDP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돈도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고르는 작업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장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이런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 투자 전략만 잘 짜게 된다라면은 3, 4분기 하반기에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 지금 대덕전자 리뷰부터 하고 오늘 종목을 좀 들어볼게요. 28,000원까지 갔었는데 2월 초 종목이어서 약간 누락된 것 같거든요. 26,000원 목표가를 주셨는데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좀 진작 리뷰를 해봤어야 됐는데 26,000원 넘어선 지가 이틀, 3일 정도 됐네요.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고 장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입니다. 21,000원쯤에 사가지고요. 2월 초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크게 한 20% 넘게 수익을 내고 있으실 겁니다. 대덕전자 대표적으로 신고가 쓰면서 잘 가는 기판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대덕전자 어쨌든 매수하셨던 분들에게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초과 성과를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DDR5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판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호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면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심텍뿐만 아니라 대덕전자가 쌍끌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04억 원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 정도 이상으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승은 실적 기반의 상승이어서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는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지수가 만약에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낙폭 과대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 일부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28,000원대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이미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그때 21,000원대 사셨으면 지금 30% 넘게 내신 거거든요. 일정 부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 한 달 동안에, 한 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기간 대비로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거의 다 목표가까지 와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은 3,9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바이오 플러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길게 되진 않은 이런 종목인데요. 바이오 종목을 추천할 때는 요즘에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이런 필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보유한 이런 기업인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모멘텀으로는 중국 최대 이 건강검진 그룹과의 협업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제품 사용에 필요한 이런 인허가 그리고 운영을 좀 맡게 되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중국 쪽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2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외형 성장,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은 올해 539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전년 대비 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두 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장바닥 그리면서 다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좀 대량 거래량 실어주게 된다라면은 단기간에도 점프업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오늘 4.8%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은 윗골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매수가 현재가로 바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목표가를 선정을 할 때 어쨌든 전 고점을 돌파한 수치까지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잡아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이오 플러스고요.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현재 주가 27,000원대 초반입니다. 여기서 사도 좋겠다 의견 주시네요. 목표 수익률은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32,000원 정도 선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